안녕하세요, 하벨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이 장면이에요. 지난번 이 유광건 로브로치 피규어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디오라마 형식으로 제작하는 피규어도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건 관련은 없지만 저희 와노쿠니 컬렉션입니다. 감상해주세요. 그리하여 이 장면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폭시 퍼티를 이용해서 뼈대를 단단하게 해주세요. 스크류바 먹고 남은 나무 막대예요. 스크류바 모양처럼 본드를 바르고 붙여줍니다. 뼈대를 잡았으면 비율이 좋은지 확인해야 해요. 좋네요. 돌 느낌을 내기 위해서 휴지로 마구 괴롭혀주세요. 단면은 안 쓰는 칫솔로 괴롭혀줍니다. 이걸 반복하면 그럴싸한 돌 완성입니다. 뼈대에 따라 석본 점토를 붙여주세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카이누입니다. 해군 대장 중 한 명으로 처음 나왔을 때부터 나는 악당이다 하는 얼굴 때문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하면서 봤는데 당시 인기가 절정에 달하던 에이스를 죽인 원피스 역사상 가장 악당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선 에이스 죽음, 아카이누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했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던 인물이죠. 아카이누의 몸통을 만들 차례입니다. 아카이누는 몸통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광배근이 괴상할 정도로 발달해 있어요. 아카이누 역시 작가인 오다 특유의 사람 인체에 해괴망측하게 만들기의 희생자입니다. 거인족도 아닌데 키가 306m나 되고 우락부락한 상체에 비해서 하체는 좀 부실하죠. 원피스에 코스프레 할 수 없는 캐릭터가 많은 이유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주름을 표현해줍니다. 주름은 자세에 따라서 결이 달라지니 여러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이두박근도 정성스럽게 다듬은 다음에 세부적인 디테일이 요구되는 주먹은 스컬피로 만듭니다. 다리를 받쳐주는 신발은 튼튼해야 하니 에폭시 퍼트로 구두를 만듭니다. 아카이누의 신발은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나온 적이 없어서 그냥 제 맘대로 만들어줄게요. 정장 메이커가 됐다고 생각하며 정성스럽게 달아주세요. 하나하나 조각을 커트하고 붙여준 다음 신너로 표면을 더 말끔하게 합니다.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집에 있길래 해봤어요. 이젠 연기를 만들 거예요. 간단합니다. 시작은 손으로 울퉁불퉁 해준 다음에 붓으로 빙글빙글 해주세요. 이걸 계속하면 그럴싸해져요. 덩어리를 더 쌓아주고 또 울퉁불퉁하고 빙글빙글 더 해줍니다. 연기라는 것은 애초에 형태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먼저 따라해 보신 다음에 이거 싫어 싶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해군 대장에 코트를 만들어 줍시다. 뼈대의 모양에 맞춰 감쌉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고 주름을 대충 그리고 철심을 심어주고 석분 점토를 둘러주고 뭐 이렇게 하면 망토 완성입니다. 석분 점토가 굳으면 이렇게 갈라지니 수정이 필요해요. 용암을 만들 겁니다. 호일이랑 테이프 이것저것 감아주고 봉인해줍니다. 봉인된 호일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이 피규어가 우주로 날아가서 외계인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분해를 하지 않는 한은 계속 봉인해 있을 것 같네요. 원래는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다듬어서 마그마를 표현하려 했는데 이상해서 이것도 울퉁불퉁으로 만들어줍니다. 호일이 외롭지 않게 강력 자석도 함께 봉인합니다. 자석의 용도는 이따가 나옵니다. 이건 부피가 커서 잘 굳도록 구멍도 뚫어줄게요. 얼굴엔 눈, 코, 입 등 요소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물감을 칠해버리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이미 색깔이 입혀져 있는 스컬피를 사용해서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아카이누가 쓰는 이 모자는 원피스 해병들에게 기본 유니폼으로 보급되는 평범한 모자이지만 아카이누는 이 모자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후에 원수가 된 이후에도 이 모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애착 모자인 듯 하네요. 디테일을 잡아주고 테를 붙여주면은 대장 아카이누의 얼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에이스를 만들 차례네요. 에이스는 설정상 185cm이기에 306cm인 아카이누보다는 살짝 작은 키입니다. 아카이누와의 크기 차이를 위해서 에이스는 살짝 작게 만들 거라 디테일을 위해 마찬가지로 스컬피로 만듭니다. 슬프지만 구멍을 뚫어줄게요. 극적인 상황이니 핏대도 표현합니다. 머리카락도 한 가닥씩 붙여주고 퀄리티를 위해 물과 파스텔의 양을 조절해서 음영을 표현해줘요. 마지막으로 음영이 더 자연스러워지도록 전체적으로 물을 펴바릅니다. 미리 만들어둔 앞머리도 붙이고 문신도 그리고 결합합니다. 에이스는 흔히 낭만으로 묘사가 되지만 생각해보면은 정상결전이 일어난 원인이자 그로 인해 흰수염 해적단을 괴멸시킨 전대미문의 트롤러입니다. 방화, 무단치식, 공무원 위장, 해군의 군함 침몰시키기 등은 그래도 해적이니까 앞뒤가 들어맞긴 합니다만 선장명령을 거역해 티치와 전투, 심지어 패배, 심지어 그로 인한 티치의 칠무의 입성과 에이스의 처형식, 그리하여 시작된 정상결전, 후에 풀려나서 도망치려던 순간 아카이누의 도발 하나에 또 전투, 심지어 이번엔 사망 등등 낭만과 어리석음을 구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주먹도 달아줍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는 듯한 표현도 해주고 이건 반투명 스컬피입니다. 이걸 이용해 불을 표현해줄게요. 불이 타오르는 느낌을 위해 클레이를 살짝 덜 섞어서 마블링을 추가했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새어나오는 연기를 만들어줍니다. 화산 연기에 다량 함유된 탄소는 환경에 좋지 않으니 이 정도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게요. 마찬가지로 자석을 봉인해줍니다. 짧은데요. 에이스의 염조도 만들어줍니다. 조형이 다 끝났으니 이제 거의 안 남았습니다. 이젠 제가 가장 못하는 채색을 할 차례입니다. 메인이 될 피규어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배경은 어두운 색으로 칠하는 게 좋습니다. 붓 끝에 물감을 살짝 묻혀서 돌 느낌을 내줍니다. 연기도 칠해줍니다. 코트는 흰색으로 칠해주세요. 코트의 명암은 물이 많이 들어간 물감을 깔아주고 아이브러쉬로 배경색깔 일치시켜준 뒤 물을 많이 섞은 흰색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깔아줍니다. 에어브러쉬라는 인류의 훌륭한 발명품을 사용하지 않고 명암을 이렇게 번거롭게 표현하는 이유는 냄새, 관리, 공간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 거지이기에 에어브러쉬를 살 거액이 없습니다. 빨간색을 보니 루피가 생각이 나네요. 원래 만화를 보면은 에이스의 앞에 루피가 누워있는데 이번에 제가 루피를 만들지 않은 이유는 귀찮아서라는 이유가 첫 번째이긴 하지만 3대장과 대립하는 루피, 에이스를 껴안은 루피 등등 이후에도 정상결전 때의 루피를 많이 만들 예정이라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올 루피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용암은 암석으로 굳기 전 빨간색이 됩니다. 표면상 위로 드러난 부분만 빨간색으로 칠해주세요. 나머지 디테일도 칠합니다. 위에 1차적으로 붉은 레진을 발라줍니다. 2차에선 좀 더 밝은 색의 레진을 발라주었어요. 이렇게 레진이 흘러내리는 거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느낌 있어 보여서 더 추가해봤습니다. 생모래를 넣고 아크릴 물감을 넣어 섞어줍니다. 빨간색 중앙에 펴발라주면 굳어버린 용암의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용암의 이미지를 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해내서 찾은 방법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완성입니다. 이건 아츠제로 훈수의 옆에 전시하겠습니다. 좋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빌이었습니다.